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오늘 뭐 장 자체가 완전히 뭐 92.84포인트 3% 하락을 하는 그런 날이었죠. 이게 보면 볼수록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 증시 체력이 상당히 좀 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1조 4,300억을 그러니까 매수 매도를 했지만 그동안에 이제 개인 매수세나 이런 거 봤을 때, 뭐, 이 정도는, 받아줄 만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순매수 보면 막 4조도 나온 적도 있고, 막 많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개인들 투심도 많이 흔들린 것도 있지만, 네. 어쨌든 외인들이 이렇게 이 흔들기에 지수가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다. 이거는 좀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비차익이 지금은 이렇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거의 오늘 프로그램은 비차익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방향으로만 하는 건데 매도를 위한 매도를 했죠. 비차익 거래로. 그쵸? 네. 주로 아마 이제 비차익도 외국계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외국계에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게 그런 겁니다. 3월 달에 이제 공매도 재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공매도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 정도 그 충격에 이 정도 변동성에도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거 봐서는 한동안은 현금은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계속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격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한 번에 내가 큰 이익을 보는 그런 목적으로 매매하시기보다는 작지만 확실한 이익으로 가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주를 사고 싶으시면 5주나 7주만 사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현금은 유지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반등할 때도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좀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이제 코스피 지수를 갖고 설명드리겠지만, 변동성이 좀 많이 커졌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만 봐도 하락한 종목이 830이에요. 그쵸? 상승한 게 상한가 2개 포함해서 66개인데 이 상승했다고 하는 것도 보면은요 거의 뭐 인버스나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파생들이 많죠. 보시면 뭐 이렇게 인버스 이런 형태 지수하고 연동된 그런 것들이 많고 개별 종목은 사실은 더 적습니다. 보시면 많잖아요. 그쵸? 거의 뭐 많게는 반, 못해도 한 3분의 1 정도는 다 이런 거잖아요. 그쵸? 거의 뭐 반은 최소한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상승 종목 보면은 대부분 다 이런 거잖아요. 네. 리츠도 그렇고 이제 별도 지수하고 그러니까 종목 개별 종목이 아니라 다 이런 형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른 상태인데 반도 안 된다고 그러면은 30종목 상승이 그거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주 좀 많이 흔들린 그런 날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하락을 한 날이에요. 지금 뭐 이런 기사가 있어서 사실 이 화면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밴드를 이제 3000이 깨졌으니 2800까지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뭐 여기서 또 반등도 할 수 있다. 지금 이 어떤 예측이 서로 갈리고 있긴 해요. 아시아까지 지금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게 결국 미래를 바라보는 건데 선물이 하락했다는 거는 추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외인들 심리가 특히 흔들렸죠. 그래갖고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폭이에요. 이 정도면요. 지수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금요일이니까 만약에 장이 연달아 열리면 내일도 이 상태에서는 하락을 할 소지가 높습니다. 이 정도면. 근데 이제 주말이니까 좀 진정사가 되면 그리고 뭐 오늘 밤 미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혼조세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불안 심리가 조금 잦아든다면 지금 지수가 3000이 깨졌기 때문에 다시 월요일 날은 3000 회복 작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그 얘기고요. 그래서 2800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죠, 유한타에서. 근데 뭐 단기적으로 그랬지 뭐 반등도 가능하다. 네.
상승 모멘텀이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의 그런 선물 하락도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 내용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동안 세계 증시가 중국이 경제를 이제 반등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기대감도 많았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버블이 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 내 자산 거품 비교적 큰 상태다, 그래서 긴축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통화정책위원회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투심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제 중국발 그런 긴축이 퍼져나가지 않겠냐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투심 자체가 악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엊그제 그 연준에서도 파월 의장이 다 좋았는데 또 막판에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버렸죠. 투심을 시키는 얘기를 했는데 경제 회복이 더디다는 얘기를 했죠.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얘기를 해버렸죠. 그거는 결국은 지금 왜 여기다가 기업들을 투자할까요? 그거는 경제 회복, 기업들이 이제 다시 성장한다, 네, 그런 걸 보고한 건데, 파월 의장하고 중국하고 둘이서 네, 거의 뭐 더블로 그냥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투심이 막 가라앉은 상태가 됐죠. 그래서 코스피도 보면 그 전에는 여기 하단 3000도 있지만 사실 3100에서 3260 밴드폭을 얘기했는데 3260에서 3000까지 밴드가 벌어졌다가 오늘은 하단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물론 이제 월요일날 회복을 바로 하면 한 번 빠진 건 괜찮아요. 원래 당일날 주가도 보면 이렇게 꼬랑지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로 회복을 한다, 그럼 여전히 3000에서 이제 3260 밴드폭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미 증시가 계속 불안 심리가 확산돼서 혼조세로 가고 주말 동안에도 진정이 안 된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2800까지. 2800이 60선이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러면 변동폭이요 상당히 커요.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변동성이라는 게 결국 이 밴드폭이 적으면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냥 이 정도 판에서 움직이겠다, 그럼 지지부진하더라도 큰 폭으로 오르거나 큰 폭으로 내리는 게 드문 거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크면요 오르는 게 크게 오를 수도 있지만 하락도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상당히 좀 빨라야 돼요. 빨라야 되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좀 익숙하지 않으시면 지금은 현금 보유를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진정이 될 때까지는 조금 이 밴드폭이 줄어들 때까지는 어느 부분이든 가면서 점점 이 파동이 줄어들 거예요. 어디로 약간 좀 내려온다 그러면 아래로 이렇게 줄어들 거고,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줄어들 거고, 그럴 때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더 추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이런 데서 지지를 받을 때 좀 저가의 할인가로 장기적으로 갈 종목들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갈 종목들은 가는데 이런 조정을 받으면 시간이 더 걸리는 것 뿐이에요. 더 걸리는 건데 그 길게 보시면 또 가는데 이왕이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조정받을 때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데서 이제 지지받는 거 확인을 하셔야죠. 그리고 항상 현금 비율을 유지하시고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데서 만약에 뭐 내려왔는데 이제 여기서 반등하는 것 같다, 이제 여기서 내가 많이 사면은 돈 많이 벌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반등을 한다 그래도요 분할로 하시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적은 양으로 하셔야 돼요. 10개면 7개만 하시고, 아니면 10개면 5개만 하시고, 10주면은 그러니까 사고 싶은 게 10주면 5주만 하시고,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은 뭐 대박날 타이밍이다, 크게 먹어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안정적으로 조금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흔들려도 괜찮다 하는 양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방어적인 그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지수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앞에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뭐 시황은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네, 말씀드린 거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수급. 네, 수급을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날인데, 오늘 뭐 외인들 1조 4,387억, 기관 2,549억 순매도를 했죠. 사실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는 기관은 약간 관망을 한 겁니다. 네.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도 그렇고 그렇게 쏟아낸 건 아니에요. 관망을 한 건데, 그렇다고 순매수로 나와서 방어하기에는 이쪽 어제도 그렇고 매도가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줄어들 때 그 타이밍이 아마 부원투수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힘을 아껴둘 타이밍이니까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매도는 그 리스크 해치 차원으로 나온 매도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매도를 위한 매도라기보다는 약간 리스크 해치 차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외인들 이 매도 요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아무튼 외인하고 기관 순매도로 나왔는데 여기 뭐 순매수예요. 네. 물론 이제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요게 다는 아니에요. 보시면 매도량도 또 꽤 많죠. 그쵸? 근데 뭐 기간 자체를 보면 전체적인 거래량 비하면 매도가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매수를 뭐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아니죠. 주로 이제 개인들이 거래했고 외인들도 했는데 아무튼 네 순매수 상태 뭐 이런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투신은 지금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죠. 연기금도 하루 이제 순매도였지만 어쨌든 또다시 순매수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금융투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뭐 괜찮아요. 뭐 앞으로 지금 3월달부터 해갖고 그 삼성 바이오 사이언스 건도 있고, 그럼 미래에 어떤 주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미래의 그 환경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거 장기적인 성장성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으로 네, 좀 접근한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바로 기술적 분석 볼게요. 안타까운 거는 이런 날에 굳이 45만원 돌파 시도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날 괜히 에너지를 이렇게 소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장 초반에. 아마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어제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3,100을 회복하기 위한 이제 반발 매수가 나올 것 같다 판단을 해서 시초가부터 이제 올려친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런 관점을 봤는데 외인들 어제 이제 중국 증시 상황까지 그러니까 포기지면서 외인들의 투심이 급격히 악화가 됐고 장 초반부터 외인들 그 매도가 쏟아지면서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그 반발 매수세를 이용해서 장 초반에 45만 돌파 시도를 해본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약간 무리였죠. 장세를 볼 때 무리였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소멸이 되면서 밀려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반등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밀려내리면서 끝났죠. 네. 그래서 42만 2천원까지 할 수 있었는데 뭐 끝났는데 근데 뭐 지금 42만원 돌파했잖아요. 지금 41만원만 지키면 된다고 보고 있었는데 이 41만원 여기는 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좀 더 단단해지죠. 그리고 42만원까지 지금 이제 올라선 상태가 됐어요. 뭐 42만원만 계속 지켜줘도 뭐 이런 장세에서는 다 하락하는데 42만원 그래 좀 올랐잖아요. 1% 올린 상태에서 뭐 이렇게 지켜주면은 좀 장세가 안정되면은 결국은 상승하다 다시 5만원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지금 무리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42만원을 놓고 가는 건데 이제 지켜야죠.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여기 네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42만원이 지금 이때 있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상승했을 때는 한번 올라가고 밀려났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 뭐라 그럴까요?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니까 좀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내는 게 중요하고 상승보다는 42만원 지키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게 이 종목에서는 좋습니다. 네 그런 상태고 뭐 지금으로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얘 또한 또 변동성이 클 수는 있어요. 보시면 음봉 자체도 지금 장대 음봉 거래량도 더 올라갔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주말이 중요합니다. 주말에 그 투심 그러니까 이제 약간 불안 심리가 좀 가라앉아 줘야 돼요. 다행인 건 이제 주말인 게 너무 다행입니다. 내일 장이 열리면 좀 흔들릴 수도 있는데 다행히 주말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시기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매수 좀 매수가 과했다는 시그널도 있고 하니까 지금 공격적인 것보다는 이제 42만원 지키는 거 보시고 사실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41만원이 지지선이거든요. 여기를 갖다가 하단 지지로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익 구간이신 분은 조금 안정성을 위해서 조금 매도를 좀 하셔서 현금 보유를 좀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장이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3월달에 공매도 재개되면 변동성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변동 장세에 대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내가 그 크게 이렇게 수익 내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을 연습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뭐 완전히 땀 뺀 그런 하루였고, 제 개인적으로도 오늘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면서 방어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 현금을 갖고 있는다는 게 불안한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더 좋은 기회에서 본인이 투자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한 주, 더 뭐, 격변의 한 주였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매매하시는 고생 많으셨고요. 어, 네, 저녁은 좀 이렇게 머리 식히시고, 그리고 네, 주말 동안에는 좀 리프레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네, 좀 이따가 저녁에 그 종목 하나 또 기업 분석한 거 하나 올릴 예정이고, 주말에 또 봐서 몇 가지 또 도움이 되는 영상들 이렇게 좀 올려보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열심히 댓글, 네, 답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종목 분석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지금은 변동성 장세다 보니까 약간 큰 그림으로 좀 보셔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는 조금 좋은 그런 모습으로 좀 되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건강하시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